네, 지금부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주요 대응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발생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번 확진자는 서구 계정동 한신아파트에 거주 중인 80대 남성으로서 19번 확진자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어제 19번의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후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번과 22번 확진자는 유성구 전민동 청구 나래 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와 20대 여성으로서 서산 8번 확진자와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산 8번 확진자가 본가를 방문한 3월 2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산 8번 확진자 확진 판정 후 어제 유성구 보건소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확진자는 80대 고령의 무증상 환자로서 오늘 충남대병원에 입원 조치하였으며 괴정동 자택에서 머물렀고 이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서는 3월 1일부터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11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으며 21번, 22번 확진자는 오늘 오후 충남대병원에 입원 조치 예정이며 확진자 상태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서산 8번의 아내인 21번 확진자와 관련 3월 7일 이후 3월 9일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ATM 기기를 사용했으며 그 외에는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2번 확진자는 같은 기간 중 3월 10일 마스크 착용 후에 도보로 전민동 세분약국을 방문했으며 역시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GPS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심층 역학을 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산 8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서산 6번 접촉자의 경우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아내의 경우 어제 검사 결과 판정을 위한 검사값이 불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질본과 협의해서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검사 24시간 경과 후 검체 채취를 통해서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대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18만 장씩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약 10만 장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국 마스크 판매 시간 지정과 또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역업체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마스크 오부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컨택센터 문제로 집단 감염이 발병해서 우리 지역사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내 컨택센터는 총 137개로 종사자는 17,725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컨택센터 협회를 통해서 마스크 3만 5천 장을 우선 공급토록 지원할 예정이며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독제와 손세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 1회 이상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신천지 신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도 대상 중 유증상자 431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397명이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현재 34명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양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 직업군 83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 관련 시설 43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 조치를 한 후 담당 공무원이 매일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 의료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 시는 대전 시립의료원 건립의 절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도록 대전 시립의료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구 경북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방역 및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일까지 우선 제9호기금을 활용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양말 및 대구 경북 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의문품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에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검체 채취와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대전시는 세종시와 협력해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와 관련된 확인 검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증가세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대전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고위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지켜주실 때 감염병 확산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억제 정책에 동참해 주셔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 여러분, 경찰,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터미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함께해 주고 계신 32사단 장병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끝까지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 답변을 위해서 볼핑 관련 실국장님께서는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뉴데일리 김재원 기자인데요. 최근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명 정도가 신천지 관련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경찰에 의뢰해서 결국은 중대본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대전에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마이크를. 신천지 관련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다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일부를 지금 경찰에 그 소재 파악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전에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찰 협조도 구하고 그 처음에 명단을 입수한 중수본하고 그 확인을 해봐야 최종 그 사람들의 뭐 소재랄까 현재 어떻게 그 어디에 있는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우리 관련 부서 그 담당 그 직원한테 더 상세한 내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지금 행자부 차관님 오셔서 출장을 나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는 100% 다 소재 확인이 됐고요. 교육생 중에 10명을 그러니까 50명을 저희가 경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40명은 소재 파악이 됐고 10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 넘긴 상황이고 이 경우는 이런 이름의 사람이 없거나 아예 전화번호가 없거나 아니면 전화가 불통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예 소재 파악이나 사람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인력 사람들이라서 중대본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천안에 이제 줌바 댄스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초기에 그걸 차단을 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할 때 그런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 고발 조치 뭐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저는 대전에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질문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협조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신원과 소재는 파악이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10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경찰 협조를 받아서까지 위치 추적을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중대본에서 별도로 조사 확인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대전일보문 승현입니다. 그 서산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또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시민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좀 그 신속하게 알려지지 않는지, 그 지자체 간 공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세종 같은 경우에도 그 유성구가 거의 그 배후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의 그 하나토탈에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기본적으로 서산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 과정에서 연고가 대전에 있는 경우 그 확진자에 대한 것들을 동선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1차로 전달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접촉자 즉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의 이동 동선 이런 걸 파악해 나가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산에서 1차 파악을 해서 자료가 일일이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저희 쪽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후 연관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대전에 주소를 둔 생활하고 있는 그쪽 서산 지역의 그 한화 소속 직원 전체 명부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 관련성 여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그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1차로 그 확진 환자가 그 거주하고 있는 거소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가 그 책임을 지고 그 동선 파악을 하고요. 그걸 또 게시하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예컨대 서산 확진 환자 가운데 6번 서산 6번 환자가 이제 서산에서 동선을 파악해서 그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그 동선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
그분의 확진 환자의 특성이 대전에 본가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 대전에 왔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그 출근하기 위해서 글로 가서 주중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생활 패턴이라서 2주에 걸쳐서 대전에 머무는 동안 대전의 동선이 거기 그 적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서산시에서 공개했는데 그 동선이 결국 우리 시민들 그 삶의 현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서산에서 공개한 그 동선을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해서 시민들이 또 보고 알고 참고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졌고요. 지금 서산 하나토털 그 직원 가운데 우리 시 주민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확진 환자가 서산 확진 번호로 말하면 3번하고 6번, 8번입니다. 근데 3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그 본가가 우리 월평동인데 월평동에 거주하는 본가 가족들 뭐 시부모님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자녀들까지 해서 5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그다음 6번 환자의 경우는 아까 시장님 브리핑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민동에 사는 그 확진 환자의 배우자 아내와 딸 검사했는데 딸은 음성 그리고 배우자는 1차 미결정 해가지고 재검 들어갔고 다시 질문하고 협의해서 20시간 경과 후 다시 하도록 해서 이제 오늘 저녁 무렵에 다시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8번 서산 8번 확진 환자의 그 밀접 접촉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전 본가의 가족 그 아내와 그 딸이 오늘 21번, 22번으로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시립의료원의 존립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시립의료원 설치를 좀 언급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립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사각지대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것을 지방 정부가 책임지는 그러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긴급한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기존에 있는 충남대 병원 하나 갖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을 진료하지만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거점 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립의료는 꼭 필요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 시립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KDI 측에도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기재부에다도 저희들의 이러한 상황과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서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예. 예, 제안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스크 사고 예.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아마 그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진 않고 여러 차례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각 행정복지센터에 두고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좀 다른 구에도 확대하면은 그나마 시민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은 뭐 저도 마스크를 뭐 이틀 3일씩 씁니다. 또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햇빛에 말렸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마스크 절약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유효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갖고 전 시민이 그걸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언론에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관리 방식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치구별로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함께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YTN 이상공 기자입니다. 지금 어제 발생한 확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접촉자나 이런 부분이 역학관계가 지금 안 나왔는데 감염 경로로 현재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 확진자들도 지금 일부 지금 감염 경로가 안 나온 확진자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새롭게 감염 경로가 혹시 확인된 사례가 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제부터는 19번부터 오늘 22번까지인데요. 그 19번, 20번 환자는 이제 그 79세 또 80세 연로한 노후 부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특별한 이동 경로가 없습니다. 거의 자택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월요일에 가족들, 그 자녀들, 손주들 같이 모여서 사이까지 해서 자택에서 저녁을 식사를 한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그 눈에 띄는 그 동선상에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그 경로가 없었고요. 그래서 딱히 경로라고 공개는 했지만 여느 그 확진 환자는 다르게 그 동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자택에 거의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21번, 22번 환자도 그 최종 확진은 11일 날 했지만 그 남편이 먼저 11일 날 먼저 확진을 받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주 월요일에 출근하기 위해서 서산을 갔더니 그쪽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직장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본인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여기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까 자가격리를 하라고 스스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원래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3월 9일부터 그 배우자와 딸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남편이 먼저 확진 판정 받고 나서 그 본인들도 그 검사를 해가지고 결국 확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동 경로의 공개는 증상이 발현되기 24시간 전부터 파악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1번, 22번은 전혀 증상도 없었고요. 단지 이제 남편이 그쪽 상황을 우려해서 자가격리를 먼저 손 조치하고 본인이 받고 나서 또 가족들 검사해보니까 그런 확진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증상 발현 이 기준에 의한 그 동선 파악 시점부터 했을 때는 이렇다 할 동선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뭐 약국에 갔다 오고 한 것도 결국은 정식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리고 접촉자로 통보된 그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뭐 ATM을 갔다 오든가 약국을 들러온 거 외에는 특별한 그 이동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했고 다 8명 검사해서 다 음성 나왔고요. 남편만 이제 그 양성이 나와서 확진됐고 남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연로하지만. 네, 예, 말씀하십시오. 협력하시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종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세종시에서는 해수부 직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대전시에서 분산해서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 이상의 필요한 조치들도 저희들이 함께 병상 배정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전시 공직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대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